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길을 가면은 누가 다리를 툭 치거나 아니 뒤통수를 확 치더라고요.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5살 때 발병을 한 건데 엄마가 여기가 부어 오른 거 보시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다가 뭐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이게 뭐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제 병을.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그때 저희 집을 팔 정도로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저를 학회에 세우시겠다고 하셨대요. 교수님이. 근데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온갖 검사는 다 했는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내 딸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 그거냐 하면서 이제 그 병원에 뛰쳐나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른 병원 다 갔는데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다 병명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잠깐만요. 그러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해보겠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겠습니다. 수술대 올랐죠, 그때. 처음으로. 9시간 정도 수술 끝나고 제가 회복실에 갔는데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손가락 혈관이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들어가서 10시간, 11시간 수술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어른 허벅지만 했던 손이 예쁜 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이제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팔이 다시 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병명이 딱 정해졌어요. 상세불명의 말초 혈관계통의 선천기형이라는 병이에요. 종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떼다 보면 결국은 팔은 없어진다. 팔을 잘라라 하면서 16년 동안 그렇게 들었고 그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저를 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계속 애들이 야 뽀빠이 그러더라고요. 길을 가면은 누가 다리를 툭 치거나 아니 뒤통수를 확 치더라고요. 그 여자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의 한 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한테도. 학교 갔다 와도 다녔습니다. 뭐 무슨 일 있었니? 그러면 없었는데 아무것도. 근데 학교 가서는 애들하고 못 어울리면 뒤에 가서 울고.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말을 안 하니까 골만 터져서 결국 쓰러지더라고요. 지치고 힘들고 또는 질병 때문에 아픈 분들은 소리쳤으면 좋겠어요. 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럼 누군가는 들어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믿어요. 심지어 지나가는 고양이라도 날 바라봐 줄 수 있으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좋은 친구도 만났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위로도 받고 그 친구들이 맞서 싸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2 때 됐나? 차라리 보여주자. 그때는 아예 제가 팔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괴롭히던 친구들이 오히려 안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징그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들이 죄책감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누구보다도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고 고등학교 때는 정말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벌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연빛날 하면 빠져 그러면 아니 저도 받겠다고 의자 들으면 저는 한 손으로라도 의자에 들었었어요. 그때 20살이 돼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연기자였어요. 2년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안 좋은 분들도 만나게 돼서 너는 안 된다.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장애를 가진 사람은 될 수가 없어 하고 이제 아예 슬기를 박으시길래 믿었던 분께 그렇게 듣고 나니까 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20대 시절에 되게 솔직히 많이 방황을 했어요. 남 탓도 많이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맨날 아파야 되고 나는 맨날 슬퍼야 되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TV에서 고아원 아이들의 다큐를 봤어요. 아, 내가 참 나빴구나. 그 나쁜 사람으로 인해 나까지 나쁜 사람이 됐구나. 그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우울하고 처진 것도 내 스스로 우울하고 처지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다시 집을 찾아가야 되고 가족을 바라봐야 되고 엄마를 봐야 되고 아빠를 봐야 되고 그러면서 저는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공부했어요. 한자 책이 있는데 한 글자라도 외우려고 했어요. 일본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어요. 일본어 책만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자랑 같지만 현지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포기하겠나 내가 막 이런 다짐을 하면서
대학로에서 그런 극단을 찾아서 갔는데 받아주시더라고요. 1년 동안 극단을 다니면서 이 극단에서 연기를 하고 또 이제 그 극이 마치면 다른 곳에 가서 뮤지컬 기획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연극하고 뮤지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삼아서 아이들 뮤지컬과 연극 수업을 하게 됐었어요. 저는 마약성 진통제를 매일 먹어야 되고 치료 과정이 없고요. 지금 수술한 부위도 조금씩 다시 붓기 시작을 하거든요. 결국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여자다 보니까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고 근데 그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외향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자라고 생각하기보다 차라리 길을 가다가 혼자 짐을 못 드는 할머니가 보이면 짐을 같이 끌어주고 아기 유모차라도 끌어주고 차라리 나는 그런 행복을 찾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소한 행복에서 저는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유모차를 끌면서 이 아기 엄마가 조금이나마 편했겠지? 그러면서 그 행복감으로 버틴 것 같아요. 제가 뭘 바라고 누군가를 도와준 건 아닌데 그 작은 행복이 저한테 보답이 온 것처럼 오히려 애들 연기 잘 가르쳐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애들 발표를 할 때 정말 멋지게 이제 잘 되면 내년에도 꼭 해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거기다가 작년에 가르친 애들이 제가 보고 싶다고 올라와요. 또 보고 싶다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네. 지금도 저한테 너무 과분하게 성공한 인생이지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연기자였어요. 정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연기를 저 말고는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꿈을 펼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게. 장애인도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저도 보여주고 싶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